네,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 거 맞지요? 아마 지금 귀경이죠. 귀경에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요일 시장이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설 연휴가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개 방송을 열었고요. 들어오신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무슨 냄새가 나요? 돈 냄새가 난다. 그쵸? 1월 효과 충분히 누리고 계신가요?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설 연휴 이전에 있었던 1월달 시장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27일 월요일 날이 또 휴장이잖아요, 그죠? 그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휴장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1월 30일까지 휴장이에요, 그쵸? 그리고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은 미국에 FOMC 회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상태고요. 중요하게 이제 파악해야 될 이슈고요. 그 다음에 1월 31일 날이 브렉시트 최종 시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렉시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쏠쏠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는 설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이런 것들이 모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보도나 뉴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죠? 투자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2019년도에 굉장히 내렸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올 거야. 봐봐, 다들 올라온다라고 하잖아.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의 레포트를 보더라도, 글로벌 투자 IB 쪽의 자료를 보더라도 2020년도 한국 시장의 상승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국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들어오면 상반기에 굉장히 강할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에 잘 투자를 하면 2500포인트 충분히 금방 넘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속속 나왔던 게 2019년도 말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도 19년도 주가가 내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였었어요? 반도체지, 그죠?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었던 상황이었었죠. 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뭐에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 맞죠, 그죠?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리스크적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이었었고, 요 부분에서 글로벌 IB나 글로벌 투자자들, 글로벌 큰 기업들,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전체적인 글로벌 회사들의 투자 이 아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구글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증설을 해야 되고 서버에 대한 증설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은 뒤로 미루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더 떨어졌죠. 결과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여건에서 한국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에 대한 비중 굉장히 크죠. 진짜 5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50% 지금 넘어간다라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결국은 최대의 수출주로 작용하는 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주가가 내리는 여건. 그리고 글로벌 이슈의 미중 무역 분쟁까지. 미중 무역 분쟁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진짜 샌드위치 당한 한국 경기. 한국 경제였죠. 여기에 일본까지 난리를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일본의 무역 제재까지 들어오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풀렸죠. 오히려 일본의 제재가 일본만의 문제로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반도체 소재, 부품,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독립을 선언한 상황이었었고, 오히려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손해는 일본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보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2020년도에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1차 합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1차 합의, 15일 날 있었죠, 합의. 물론 이제 2차 합의 전까지 관세에 대한 부분 추후에 더 보면서 관세를 조절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 2차 합의 즉 올해 10월 달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불안 요소는 있지만은요. 그래도 1차 합의가 있었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한국 경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2년 주기다. 2년 주기에 대한 사이클, 요 부분도 부합되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내린 부분이 2년 주기로 2020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상승기 여기에 진입한다라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 JP모건의 그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결국은 아시아권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선진국이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이제는 아시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되면서 실제 키 맞추기, 즉 선진국보다 못 올라온 신흥국에 대한 주가, 이 부분에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그랬어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1월 2일부터 진짜 조급해지는 거죠. 조급증.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조급증만 버리면 참 좋은데.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매수. 누가? 개인 투자자. 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매도할 수 있는 주체가 또 생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기관이었다는 거예요. 주가는 등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사고 있었던 상태였고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매수에 힘을 실어줬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산 거는 핵심 대형주였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 즉 종목 위주로 코스닥 위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었죠. 기관들은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물량,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고 특히 기관 중에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고 실제적으로는 4조 원이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들어가기 전까지 팔았어요.
물론 그 전에 조금은 매수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지만요. 그것은 맛보기였던 그런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설 연휴 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설 연휴에 대한 리스크, 설 연휴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을 통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특히 설 연휴에 임박되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증가하게 됐었고 실제 이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증가할 수 있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 정황상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살필 수 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더 팔겠느냐, 4조 이상을 팔았는데 더 팔겠느냐 라는 부분에는 저도 의문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에 대한 금액을 높여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개인들도 사겠지만은 기관들이 많이 팔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매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었던 거고요. 딱 맞아 들어간 게 22일이었었어요. 22일. 그래서 22일 날 딱 보고 이거 봐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적인 부분은 약간 좀 변화가 있겠다라는 것을 감지해내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잠깐 일별로 한번 볼까요? 자, 22일 날 여기 기관들 매수한 거 보이시죠? 그죠? 코스피 매수. 그죠? 코스피 매수. 코스닥도 잠깐 볼까요? 코스닥. 자, 22일 날 여기 기관들 매수, 외국인들 매수 맞죠,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관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23일 날 지나갔을 때는 문제가 달라졌어요. 23일 날 지나갔을 때는 문제가 이쪽으로 볼게요. 23일 날은 요거였죠, 그죠? 외국인들도 팔고 기관들도 팔았어요. 바로 전날 매수를 했었는데 4,700억을 더 파는 거죠. 그러면은 22일 날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고 일시적으로 들어온 부분을 맛배기로 보여준 것뿐이다. 제가 그래서 그때 공개 방송을 하면서 오후 공개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4조 원 이상을 판 상황이기 때문에 2천억 산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다. 그렇죠? 2천억 산다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다. 22일 날 여기 22일 날 2,800억, 2천억 정도 산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매도 공세로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도 팔고 기관들도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진다면 주가는 빠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21포인트 빠지면서 끝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기관들의 입김이 훨씬 더 세진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볼까요? 올해 1월달부터 올해 1월 2일서부터 23일까지 움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볼게요. 기간 누계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 샀죠. 그죠? 핵심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한 겁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한 거죠. 그죠? 기관들은 4조 이상 팔았죠. 특히 금융투자가 3조 넘게 팔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일단은 기관들이 팔았다는 거죠. 오히려 연기금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 판 거는 이거는 세 발의 피 같아요. 왜? 4조 이상을 팔았는데 2천억이 이게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설 이후의 장세는 설 이후의 시장은 누가 매수하느냐, 누가 매수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시장의 헤게모니가 좌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외국인들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이 더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흥국 시장 자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한국 시장이 제일 유리하죠. 그죠? 제일 제도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말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 수준의 금융 수준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담은 뭘까? 외국인 비중입니다. 외국인의 한국 시장 비중. 한국 시장에 갖고 있는 비중이 너무 커요. 38%가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서 더 늘린다면 실질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살 게 없을 정도로. 진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내국인 비중 51%가 넘어 있는 상황이니까. 예. 실제 이런 부분들이 그 외국인들 자체의 매수를 뭐 확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제약적인 부분으로 아주 크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제약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다면은 누가 매수하느냐, 이 매수에 대한 주체로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준비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1월 2일서부터 쐈거든.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설 이후에 누가 매수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비워있는 쪽에서 매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미리 비워놨죠. 그죠? 기관들 4조 이상 팔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부분 4조 이상 팔았으니까 여기에서 반만 사더라도 2조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2조를 산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1조 4천억 정도 1월 달에 샀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죠. 그러면 시장의 맥락은 어디로 움직여요? 외국인에서 기관 투자의 손으로 헤게모니가 쥐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설 이후의 시장은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설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공개 방송을 많이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 자, 그러면 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 자금의 움직임은 외국인 자금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기관의 스마트 자금. 기관의 스마트 자금. 왜 스마트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기관들은 외국인처럼 핵심 대형주 위주로만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핵심 대형주 위주로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한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놓고 쳐다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 개별 종목이거든요. 정말 전 세계에 골고루 투자하는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의 비중이 1%나 2%뿐이 안 돼요. 전체 그 투자금에서. 그러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 눈이 안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관의 스마트 자금은 다르죠. 그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한국 내에서 움직이는 투자자들이라는 얘기죠. 제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있어요. 제 선배들도 기관 투자자에 있어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지점장. 전 증권사 지점장이었으니까. 삼성증권의 마스터 PB였었으니까 이 부분을 알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핵심 대형주 이외의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관의 이 스마트 자금이 움직이는 쪽의 종목들 이게 수급 세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 수급 세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냐면요. 4월달에 선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안쪽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스마트 자금은 대선 관련되어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겠죠, 그죠? 그러니 설 이전과 설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접근적인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저한테는 주식시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은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한판 생각을 해도 기관의 스마트 자금, 스마트 머니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에 일단은 방점을 찍고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관들 4조 이상 팔았고 외국인들은 1조 이상 샀다. 개인들이 지금 2조 이상 샀거든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은 4천억 팔았죠. 기관들은 9천억, 근 1조 팔았죠. 특히 뭐 금융투자가 많이 판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 1조 이상 샀죠. 그 다음에 2조 5천억 샀죠.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많이 했어요. 이 매수한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는 2020년도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쵸? 그래서 2019년도 주가가 내렸고 2018년도 주가가 내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2020년도에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매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첫날부터 매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첫 거래일, 그러니까 매년 첫 거래일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그 금액이 4천억 이상, 5천억 이 정도로 매수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특히 이때에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매도를 했고 그 매도에 대한 상대자가 기관일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많이 내렸습니다. 주가가 내렸다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내렸다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첫날 그래서 안 샀습니다.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날 안 샀어요. 1월 3일 날에도 거의 안 샀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사자라고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을 세웠는데요. 그게 적정을 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주가가 등락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1월 효과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신 대표는 1월 효과가 항상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1월 효과는 1회 효과라서 매년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올해도 1월 효과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겁니다. 1월 효과 굉장히 큰 거였었습니다. 1월 효과에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한다면 전략에 대한 실패로 보시면 맞습니다. 뭔가 잘못했고 전략이 잘못된 겁니다. 그 전략을 가지고 진짜 설 이후의 전략을 똑같이 세운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첫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주가가 밀렸다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 부분이 적중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1월 효과에 대한 그 종지부를 찍는 그런 날짜가 보통 보면은 18일. 이거는 내년에도 있으니까 18일 전후 요때에 고점을 찍더라. 근데 18일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일서부터 23일 요 안에 찍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23일이 설 바로 전 거래일이기 때문에 22일, 23일 이때에는 뭔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어디 나타나느냐? 바로 지난주 20일, 즉 월요일 날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 거래에 대한 부분만 쳐다본다면 결국은 그 한 주에 대한 시장적 분위기, 그 다음에 설 이후에 대한 시장적 분위기를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20일 날이 미국이 휴장이에요. 마틴 루터킹 데이 해서 휴장이었었어요. 그러면은 21일까지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미국 시장이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17일 날 미국 시장의 금요일 날 17일 날 금요일 날 시장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20일 날 올라와야 되고 21일 날도 올라와야 되는 상황,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였고 실질적으로는 22일 날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20일 날 올라왔고 21일 날은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22일 날 이 급등하는 이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20일 날 이때 전조가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 가격 대역을 보면은 진짜 20포인트 이상 올라오다가 20포인트 빠지고 또 27포인트 올라오고 21포인트 빠지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완전히 거의 등락, 상승, 하락. 이것을 제가 빨래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빨래질 당하기 시작한 거죠. 요때의 빨래질은 누가 만들었냐면 기관이 만든 겁니다. 기관. 그래서 20일 날 변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1월 2일서부터 이렇게 21포인트, 20포인트, 24포인트 내렸다가 올라왔다, 내렸다 올라왔다 왔다 갔다 하게 된 거. 요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작품, 기관의 합작품이었었어요. 연초에. 예, 왜냐하면 개인들이 매수하는 부분을 보고 빨래질을 한 거였었고, 여기서는 기관들은 외국인들이 팔 것이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금액을 매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차례 22일 날 매수를 통해서 특히 이 22일 날은 어땠냐면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그게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에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고 23일 날 바로 설 전 직전에 연휴 직전에 팔아내면서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팔았죠. 그렇죠? 2천억 사고 4천억을 팔았으니까. 그렇죠? 더 많이 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이었었고 이 부분에 영락 없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난 개인 투자자들도 있어요. 전략적인 부분에 승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너무 신경을 써서 너무 먼저 성급하게 들어왔고 조급하게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힘들게 진행이 돼 있었고 오히려 1월 효과는 누구에 의해서 1월 효과는 개인 투자자들은 배제된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 느낀 거죠. 특히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1월 효과를 제대로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주가가 올라왔을 때 4조 이상을 팔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홀딩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익을 낸 것 같지만은 수익을 챙긴 거는 기관이야. 그 기관이 무슨 어떤 기관이냐 이거지. 그 기관의 스마트 자금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스마트 자금이 움직이는 부분이 설 이후에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없다. 기관의 스마트 자금.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스마트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놔야 1월달 시장 마무리를 잘할 거고 2월달 시장 전통적으로 2월달 시장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등락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22포인트 상승 27포인트 22포인트 하락 27포인트 상승 또 21포인트 하락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맞춰가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의 스마트 자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선별적으로 움직여요. 주가가 상승하는 쪽이 아니라 주가가 하락하는 쪽이 아니라 그대로 세워놓은 상황에서 기관들의 스마트 자금이 움직이는 종목에 한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핵심 대형주들이 받쳐놓고 움직이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 연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2월 시장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락이 일어난 이 부분에서 영향을 줬었던 것은 이번 주에 있을 28일과 29일 날 만들어질 FOMC 회의. 이 주간 전 주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등락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금을 좀 더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현금을 7, 주식을 3 이렇게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까지 얘기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상승을 하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될 것 그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관 스마트 바이 기관 스마트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주식에 타겟을 잡고 있느냐 기관의 스마트 자금은 세력화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저는요 스마트 밴드를 운영합니다. 저는 스마트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스마트 밴드는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리딩 방송을 하는데요. 리딩 방송은 오전 8시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이게 오전 방송이고 오후 방송은 3시에서 4시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방송을 합니다. 일요일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요일 날 전체적으로 한 주에 매매에 대한 종목 풀을
종목 풀을 제시를 하고 종목을 제시하고 종목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간 시장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뭐 일요일날 8시에 하는데요. 회원 교육을 8시에 하는데 그때가 아마 그 공개 방송하기가 제일 좋은 때예요. 하지만 저는 회원을 위해서 진짜 일요일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이 대체 휴일로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27일 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때에 제가 종목을 지금 다 뽑아놨습니다. 연휴 동안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매매 시나리오를 정립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은 매수, 수요일 날은 중간 점검, 피드백을 해야 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결과 분석이니까 매수하는 것을 매도합니다. 스윙 트레이딩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매수,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매도. 요 공식으로 움직이는 득한 스마트 밴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10%의 스윙 라인과 5%의 손절 라인. 그리고 주중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윙 투자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매매 종목에 대한 미리 선정을 해서 시나리오까지 해서 전략과 종목을 미리 알려드려요. 전체를 미리 알려드려요.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목요일과 금요일 매도. 이렇게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포트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일단 스윙 트레이딩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 3일 정도. 그러니까 오래 끌고 가는 것을 오래 끌고 가려고 하진 않아요. 종목에 오래 끌고 가면 질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스마트하게 그 부분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잘라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잘라낸 1월달에 잘라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까미위엔 씨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19% 정도, 최고 수익률이 19% 정도 나왔으니까 그 수익을 이제 더 먹을 거를 못 먹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그거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프로래도. 나이웻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건 32%까지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스윙 트레이딩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주의 가치 중심과 황금 라인, 아까도 얘기했죠. 유튜브에 대한 부분의 황금 라인, 240 라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해러 들어왔으면 좋겠고, 유튜브는 무료니까. 그리고 전체 들어오셨을 때 구독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릴 때에 알림 설정이 되면은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쪽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런 황금 라인에 해당하는 종목 위주로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진짜 이 종목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장기 투자가 들어가요. 요거는 시장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 우량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전체적으로는 스윙 트레이딩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매수,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피드백, 월요일 날, 화요일 매수, 수요일은 피드백, 목요일, 금요일은 매도.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을 좋아하고요.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투자자를 원하냐 하면 시장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내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제가 시황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려요. 미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진짜 일요일날 교육 시간에 다 얘기를 합니다. 종목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그리고 어떤 매매? 스마트하게 계좌를 운영하는데요. 주간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월요일, 화요일 날 매수,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 날 매도. 목요일 날 매도를 했으면 금요일 날은 교육 방송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 전략 요 부분을 통해서 주간 단위의 수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가려는 투자자들. 요런 쪽이 저희 방에 들어오고요. 여태까지 1월 효과가 안 나타났다. 1월 효과 못 먹었어요. 대표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방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가입 금액이 나와 있죠. ARS로 가입하면은 3일을 더 드립니다. 또 ARS의 가입
전화번호는 02-3490-4653이에요. 2개월에 88만 원인데요. 1개월을 더 드립니다. 3개월에 55만 원. 그러니까 3개월 나누기 55만 원 하면은 18만 원 꼴이에요. 18만 원 정도 한 달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 이후에 저하고 같이 매매할 수 있게끔 준비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설 연휴가 끝나는 부분에 28일이 화요일이고 화요일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나는 화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27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27일이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때 합니다. 그죠? 네, 교육을 이때 해요. 물론 이제 그 27일날 제가 야간 그 한국경제 TV 방송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일만 7시에 시작을 할 겁니다. 7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요때 들어와셔야지 시장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이걸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겠죠. 세운 그런 상황에서 종목 풀을 드려요. 내가 요번 주에 이 종목을 매매할 겁니다 라고 종목을 관심 종목에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요. 그 종목 안에서 선별을 한 게 나이백이야. 그 종목 안에서 선별을 한 게 까뮤이엔씨고 사마콘덴세고 베롤이고 이런 종목이에요. 뉴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27일 날이 휴일이니까 28일부터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27일 날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입니다. 모든 것은 그때 다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월요일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린 스마트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이번 주는 27일날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7일날 들어오면 28일날 들어오면 27일날 들어온 부분을 또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녹화는 해놓으니까 제가 그거 듣는데 놓쳐버린다니까.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미리 듣고 움직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브렉시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쏠쏠치 않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매매를 할 때 그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설명을 하겠지만 전략까지 세워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27일 날 다 설명을 하니까 27일 날 들어오셔야 돼요. 꼭 그쪽으로 들어와서 본방사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은 할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플러스 3일 더 드리는 것과 지금 3개월에 55만 원이니까 18만 원꼴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은 콜센터의 직원이 아마 출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하기를 할 때에도 여기 이쪽으로 ARS 02-3490-4653 이쪽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웹에서 이쪽을 눌러서 구매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분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시장 자체가 크게 오래 갖고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정 부분 우리가 트레이딩,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스윙 트레이딩, 그러니까 짧게 끊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트레이딩이 맞습니다. 종목에 대한 편중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관화되어 있는 기관 매수, 즉 기관의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쪽에 종목들 이런 쪽을 여러분들한테 매매는 문자로 들어갑니다. 매매는 문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일요일 날 계속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시황 관련되어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밴드에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유튜브에는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여기에 보면은 자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실전 고수 기법 이런 것들 중에서 진짜 PER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대로 좀 알아보자. 아니 진짜 고수 기법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자. 돌파갭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진짜 다이버전시가 뭔지, 그 다음에 EV 에비타가 뭔지,
ETF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기법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좀 보실 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거든요. 나이백 상한가 잡아냈다. 그다음에 이런 여기에 보면은 사막 콘덴서 지금 제시한 거 이런 종목들도 다 있어요. 나이백 이런 것들 잡아낸 것들 이런 것들이 짤막짤막하게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은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1월 설 연휴 이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월달 23일, 22일, 23일 실질적으로는 20날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주가 지수는 갇힌 것 같다.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의 요 라인,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항상 이렇게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꼭지점,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게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전에도 그 상황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격 지표상에서는 이렇게 밀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에 대한 이동 평균선, 그리고 가격에 대한 추세 대역을 이렇게 그려보면 주가에 대한 궤적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그렇죠? 궤적은 움직이는 상황이고, 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슈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쵸? 그게 뭐냐 이거죠. 현재의 이슈와 이벤트로는 약한 그런 상황이고,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슈와 이벤트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이슈와 이벤트에서 우리가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것,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특히 기관의 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상황이고, 시장적으로 쳐다본다면 미중 무역 합의나 이런 쪽,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나와 있는 상황 이 이외에는 없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히려 1월 말에 브렉시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이 합의로 일어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EU 간의 합의, 이 부분도 하나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추가적으로 콱 하고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이슈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과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적 상승, 이것은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끌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이 안정되게끔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끔 이끌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힘들다. 그럼 뭐가 남아있느냐? 주가가 하락한다. 여기도 뭐 특별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없어요. 뭐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닥을 딛고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하진 않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무한 폐렴이라는 게 하나가 나왔어요. 무한 폐렴이라. 그렇죠? 이게 지금 확산 속도가 굉장히 가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은 그렇게 우려할 것이다 아니다, 우려할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력 기관의 스마트머니, 스마트머니. 이거는 세력화돼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한 폐렴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뉴스 보셨어요? 중국인들, 중국 관광객 굉장히 많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스마트머니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가 있냐면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냐면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안전하다.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안전하다. 만약에 뭔 일이 발생이 돼도 한국에 대한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 그렇다면 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우한 폐렴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혜택을 받는 그런 업종과 종목은 있겠다. 중국 관광객이
롯데백화점, 롯데 그 면세점 여기 들어가서 싹쓸이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 이런 쪽은 머니들이 움직일 거라. 스마트한 머니들이 움직일 거예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주가에 대한 여건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250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2500포인트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2246포인트니까 거의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 2500포인트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진짜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25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럼 왜 2600포인트까지 못 가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2600포인트가 2018년도에 최고점이기 때문에 아마 고점은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500포인트까지 얘기한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25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보다는 더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보다 더 올라오는 부분에서 당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부분은 항상 거치고 움직여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저는 이거보다 더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 4월달. 네, 4월달에 선거가 있는 상황이었었고 선거가 있는 해, 즉 4년마다 돌아오는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항상 3월달하고 4월달에는 주가가 올라왔다. 4월 이후, 선거 이후 4월 15일이죠. 올해는 4월 15일 이후에 주가가 더 상승을 할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하락을 할지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3월달하고 4월달에는 주가가 올라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4월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선거 이후에. 그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아마도 애널리스트들이 상고하저를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그 구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제일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3월달, 4월달 선거 요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여건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30년 통계치에서 만들어진 1월 효과. 그러니까 1월 달에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2월 달에는 예비선거가 있거든요. 아마 2월 11일 날이 아마 미국의 첫 예비선거가 시작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등락.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약간 주춤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우한 폐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막 내렸나요? 물론 조정받고 내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주가를 보더라도 45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조정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죠? 여기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왔죠. 조정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조정에 대한 파동, 조정 관련돼 있는 부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와중에 자금에 대한 움직임은 스마트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1월 달에 매매를 해서 움직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설 이후에는 조금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전략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23일 날 지난주 23일 날 오후 공개 방송을 할 때 이거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삼선전환도. 그죠? 그쵸? 삼선전환도. 삼선전환도에서 이 음봉이 그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날. 이게 23일 날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다. 주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전에도 마찬가지다. 주가의 상황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는 빠지더라. 그쵸?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는 빠지더라. 휩소라는 게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빠지더라. 주가는 올라오는 상황이었었고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주가가 빠지더라. 그럼 이게 빠지는 게 단편적으로 지금 여기 게시의 글로 쓴 사람처럼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요.
주가에 대한 부분이 하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맞죠, 그죠? 예,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주가에 대한 추세 대역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죠? 그럼 조정의 뿌리가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현재의 가격이 여기니까. 제가 그래서 2230포인트를 훼손하지 않는 부분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가격을 얘기했을 때 밴드 대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2205포인트 2205포인트 이게 하단이고 상단은 2251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이게 바로 2230포인트 30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2246포인트죠. 아직까지 2230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어요. 삼성전환도에 대한 부분은요, 이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이 머물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주가에 대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봉이 더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봉이 더 나올 수 있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8일 날 설 연휴 이후에 그 시작을 하잖아요. 화요일 날 주가가 밀리면은 이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29일 날 또 내리면 또 이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양복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아니면 여기에서 28일 날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휩쏘고 바로 올릴래.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신뢰감이 있게끔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두려워요? 빠진다고 두려워요? 그럼 오른다고는 안 두려운가? 똑같아요. 어떻게 대응할 거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결과적으로 주가가 내리는 부분에서 내가 현금을 갖고 있고, 현금이라는 부분에서 기관들의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관화돼서 세력화돼서 움직이는 쪽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아주 쉽게 우한 폐렴에 관련되어 있는 향후에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종목이 이렇게 되고 이런 종목이 낮다, 저런 종목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밀도 있게 시장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좀 더 깊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정에 대한 폭과 조정폭이 얼마큼 진행될 건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건가,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다 얘기한 겁니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많이 판 부분에서 더 팔 수 있어요. 판 길이 더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4조 원이면 많이 판 겁니다. 만약에 그 4조 원이라는 부분이 12월 말에 배당 투자에 의해서 들어온 자금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도 했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CD금리 플러스 알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매매, 즉 차익 거래를 한다. 차익 거래를 하는데, CD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게 이제 수익이거든요. 수익. CD 금리를 넘어서는 수익이 만들어지면 몇 조라도 합니다. 몇 천억이라도 해요. 왜? 기관은 증거금을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CD 금리는 어디서 보충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외국에서 얘기하는 외국말 같으면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연휴 동안에 더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남은 연휴 시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CD 금리는요, 배당금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알파는 배당금으로 커버한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대로 수익이 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작년 말보다 올라온 부분에서 팔아낼 수 있겠죠. 그죠? 팔아낼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몇 조 들어간 거 다 팔 수 있어요. 그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관의 매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테니까. 맞죠, 그죠? 그죠?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투자자들이잖아요. 투자처잖아요. 당연히 CD금리 플러스 알파만 되면 움직입니다. 자기 계정이기 때문에. 다죠. 주가가 내린다면 더 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 주가는 실질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나 있는 현상, 코스피에 대한 삼선 전환도에 대한 가격 대역이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23일 날.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와서 여기서 올라오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이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휩소라는 건 뭐 휩소가 아닐 수도 있죠. 여기서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1월달하고 1월달하고 2월달하고 2월달하고 그 다음에 3월달하고 4월 그 다음에 5월까지 놓고 보자. 5월까지. 4월은 선거가 있는 상황이니까 1월 달에는 1월 효과가 있으니까 상승을 했다.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럼 2월 달은 빠져 있잖아요. 그죠? 3월 달하고 4월 달은 4월 달에 대한 선거 이 부분으로 몰고 가면 되는 거니. 2월 달에는 처신을 잘해야겠죠. 그렇죠? 그죠?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얘기지. 왜? 음봉이 나왔으니까. 음선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무한 폐렴이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야. 차라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한 폐렴이라는 이 부분에서 중국 관광객이 오히려 한국에 더 많이 들어왔거든. 면세점에서 더 많이 사갔거든. 매출은 늘어날 거고 그쪽의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죠. 그 부분을 파악해야지, 그죠? 그런 것들이 기관의 스마트 자금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 종목이 좋아요, 저 종목이 좋아요,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1월달 1월 2일서부터 지금까지 즉 설 연휴 전까지 23일까지 계좌에 수익이 안 났으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수익이 안 나 있는 상황이라면 1월 효과는 못 누린 겁니다. 1월 효과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다못해 제가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할 때 안 되면 삼성전자를 사놔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사놔도 된다. 그게 차라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소부장에서 그 소재 부품으로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지금 현재로는 외국인들 매수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이 먼저 이끌어갈 거다. 그러면서 연초에 딱 들어왔을 때 진짜 빨래질하는 거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헤쳐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기관화되어 있는 기관화 장세에 세력화되어 있는 자금들. 이 세력화되어 있는 자금들이 움직이는 것. 이런 쪽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지금은 뭘 봐야 돼요? 기관 투자자들이 뭘 사는지 봅니다.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선별을 해서 매수를 하면 돼요. 그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 당연히 외국인이 담고 있는 핵심 대형주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외국인보다는 더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게 기관화 장세. 기관은요 한 종목을 무지하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 종목이 핵심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굉장히 크게 끌고 올라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간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 이후의 시장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 기관에 대한 부분을 추적을 못하고 기관화되어 있는 시장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6월 달에도 아마 힘들어질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수익이 안 났으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수익이 많이 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투자에 대한 지표도 보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장에 대한 종목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삼선전환도다. 근데 삼선전환도가 굉장히 가격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기관들도 삼선전환도를 보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요, 삼선전환도가 훨씬 더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은 그 일목균형표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 이것을 제 눈으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거냐. 외국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기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 그죠? 근데 삼선전환도 저 부분에서 음봉이 더 이상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양봉이 더 이상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나타나느냐고요? 그 부분은 바로 횡보, 박스에 대한 그 구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빠지고. 그죠? 호재적인 부분이 있으면 올라올 거고 악재적인 부분이 있으면 내려올 텐데 그게 빅이다 라고 한다면 이 안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 그 폭이 지금 현재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예요. 그죠? 20포인트 올라왔다가 20포인트 하락. 굉장히 크죠, 그죠? 왜? 1월 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작에 의해서 빨래질을 한 거고 1월 말에는 설 연휴 전 기관들에 의해서 빨래질 당한 거고 그 이후에는 스테디하게 움직일 거예요. 스테디하게 움직일 거예요. 빠지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옆으로.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종목으로 움직이겠죠. 그 종목 어디서 찾아야 돼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종목에 외국인들,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그게 한정적이죠. 그죠? 그럼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기관이죠. 그죠? 국내 기관의 스마트 자금. 이 부분이 움직이는 쪽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수익은 그쪽에서 달려있는. 그쪽 부분에서 종목을 선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 이것만 되면 여러분들 설 이후의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기시를 했었던 산막 콘덴서 이것도 꽤 움직였죠. 240 라인에서 그 부분에 나오고 조정받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겠죠. 눈에 보이죠.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2차적으로 지금 조정 또 올라올 가능성. 이런 주식들이 기관화되어 있는 장세, 기관화되어 있는 가격의 종목들이. 보실래요? 이 파란색이 기관선이거든요. 기관들이 매수하는 선이거든요. 그죠? 왜 사막 콘덴서를 방송에 나가서 제시를 하고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왜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라온 종목 한번 볼까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그죠? 눈에 보이죠? 그죠? 이래야 재밌죠? 그죠? 근데 아까 시장에 있는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것만 잘 파악을 해서 설 이후에 대한 시장에 조각만 해가면 수익이 날 겁니다. 1월 달에 인원 효과를 만약에 못 누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40 라인 올라왔죠. 그렇죠? 많이 올라왔죠. 누가 샀어요? 기관화. 이게 파란색이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기관이 매수한 거 맞나요? 보이나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일진 디스플. 이거 한번 보실래요? 눈에 보이죠, 그죠? 가격. 여기 240 라인이고, 그죠? 240 라인에서 주가 올라온 부분. 누가 샀어요? 밑에서 한 파란색 한번 올려볼까요? 파란색 눈에 보이죠? 기관. 맞죠, 그죠? 이거예요. 해답은 여기 있잖아. 시장을 좋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깊게 생각하세요. 주식시장 돈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잘못 들어가면 정말 오래 고생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상승 이것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시장은 분명히 시장을 주도하는 쪽은 분명히 외국인이 주도했으면 그 다음에 개인이 주도하는 장도 있어요. 그 개인이 세력화돼서 움직여서 개인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꽤 있어요. 거기에 맞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왜 이렇게 올라가요? 보이죠? 보이죠? 240 라인 어디 있어요? 저기죠. 그렇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왔죠. 누가 사요? 이 눈에 보이나요?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때요? 여러분들이 설 연휴 이후에 투자처를 찾아야 될 곳입니다. 진짜로. 그래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만들어. 작은 종목 한번. 한미 반도체? 반도체니까. 그쵸? 볼래요? 240 보이나요? 주가 올라오고 조정받고 올라왔죠. 그죠? 더 올라갔죠. 그죠? 누가 샀어요? 보여드려요? 파란색 선? 기관. 맞죠? 그죠? 맞죠?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이에요. 이제 설 연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아직도 옛날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래요? 설 전? 설 전에는 1월 효과지. 1월 효과에 수익을 못 냈으면 그거 잘못된다라고 얘기인 거예요. 이거. 만약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에 수익을 못 낸 거야.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본인의 판단이 본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선택한 종목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요. 들어간 방에 움직임이 달라서 그 움직임 자체를 잘못 선정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안 되면 방 바꾸라고.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쪽이 움직여. 아주 핵심적인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리아나 아시죠? 코리아나. 화장품. 그죠? 화장품. 240 보이나요? 이제 보여요? 240 보이나요? 240 보이나요? 움직인 부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주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코리아나. 누가 샀는지 볼까요?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 기관이 샀죠? 외국인은? 빨간색 올려볼까요? 같이? 자, 외국인은 여기잖아. 이건 기관이잖아. 파란색은 기관이잖아. 눈에 보이나요? 그래서 기관화되어서 움직이는 종목. 이런 쪽으로. 폐렴 때문에 지금 들어오셨구나. 제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게 또 다시 들어도 재밌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폐렴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고 더 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시장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삼성전자에 대해서 음선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국면, 조정 파동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조정 파동에 대한 부분은 1월 20날 월요일 날 시장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 변했습니다라고 1월 20날 오후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후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시장의 질적인 부분이 변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시장 자체적인 부분은 설 연휴에 있는 상황이고 연휴 이후에 시장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고
무한 폐렴이라는 이 부분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그렇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봐라. 그리고 2018년, 2019년도 주가가 내려오면서 2020년, 21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 하다못해 외국계의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는 상고하죠. 즉 4월 달까지의 그 총선, 선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이 있던 해에 4월까지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힌트가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러면 시장 자체적으로 우한 폐렴이 작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우한 폐렴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움직여요? 기관화 장세에 의해서 즉 기관의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쪽의 종목들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우한 폐렴이 있어도 오히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와. 그래서 롯데 면세점에 면세품을 싹쓸이해 갔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우한 폐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혜택을 보고 오히려 수익을 내는 종목군들도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폐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제약, 바이오 이런 쪽도 올라오겠죠. 실질적으로는 그 여행에 대한 금지, 그죠? 국경 폐쇄, 북한은 국경 폐쇄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한 폐렴에 대한 부분이 또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가 뭘 살 건데, 내가 어떤 것을 살 건데, 어느 쪽으로 턴을 해서 어느 부분으로 주식을 살 건데, 이 부분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분명히 돌파구는 생긴다. 어떤 돌파구가 생기건 주가에 대한 부분에 리스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덜덜 떨고 매매에 대한 부분 못하고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덜어낸 곳, 비운 곳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비운 곳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 퍼낸 곳에서 물이 고이는 거죠. 그죠? 땅을 깊게 파놓은 데에서 물이 고이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의 비중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사는 부분이 늦어질 수 있어요. 딜레이 되고 느리게 움직일 수 있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설 연휴 전까지 4조 원 이상을 팔았으니까 더 팔 수도 있겠지. 그죠? 파는 부분이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CD금리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이 나왔어도 실질적으로 4조 원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팔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난주에 기관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게 22일인 거야. 그래서 22일 날 코스닥, 코스피 양쪽에서 기관이 그렇게 팔다가 사본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그거예요. 2천억 정도 산 게 그게 많이 산 게 아니다. 4조 이상을 팔았는데 2천억 정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팔 수도 있다. 영락없이 23일 날 4천억 이상을 팔았으니까 더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의 헤게모니와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쪽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손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향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조정을 받든 아니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든 여러 가지 뭐 악재적인 요소, 호재적인 요소가 발발을 하겠죠. 그죠? 우한 폐렴도 그거의 하나의 요소일 테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움직여요? 기관의 스마트머니화되어 있는 이 자금이 움직이는 쪽에서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1월달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1월달에 1월 효과를 못 느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헛짚진 거죠. 다른 쪽을 짚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을 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월달에 수익 많이 났어요? 이게 아니잖아.
스마트화돼서 움직이는 자금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코리아라는 맞아.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자국라인도 아직도 움직여. 제가 제시한 그쵸? 이제 눈에 보이죠, 그죠? 자국 라인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정 중이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죠? 누가 샀어요? 파란색 기관, 그죠?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저것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해보시고 이쪽을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1월 달에 그 1월 효과를 못 느끼면은요. 일단은 첫 번째 본인의 투자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보다는 다른 곳을 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바꿔야지. 두 번째, 시황관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 조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세 번째, 지금 들어있는 방의 방향이 현재 시장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바꾸라고 그런 거죠. 바꿀 수 있으려면 바꿔야 돼. 진짜로 바꿔야 돼. 진짜 좋은 종목 많아요. 찐디스플도. 이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 보이잖아요. 자국라인. 제가 이런 것들을요 여기다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어요. 유튜브거든요. 유튜브는 공짜예요. 일단 공짜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유튜브는 공짜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 진짜 많은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상황. 여기 보면은 이사공 달인목절, 이사공을 찾아라, 돌파갭,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세요. 돌파갭을 이용한 고수기법. 제가 하나 보여드렸죠. 주가가 밀린 다음에 인버스 투자할 수 있어요. ETF 매매가 PER 이런 것들도 봐야 돼요. 유튜브에 들어오시고 유튜브에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무료로 다 제공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면 제가 이렇게 올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올리고 오후 방송이라고 쓴 거는 제가 요거는 1월 23일 날 장 끝나고 그러니까 연휴 들어가기 바로 전에 공개 방송을 한 겁니다. 1시간짜리 해놓은 거예요. 요걸 보시면은 현재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을 더 정확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특히 어느 부분을 잘 정리해놨냐 바로 이 업종 차트에 삼선전환도 요 부분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가가 내린 요 부분 진짜 주가 여기서 주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내릴 수도 있잖아요. 반전은 어서 돼요. 반전은 이렇게 세 개의 음봉을 양봉으로 감싸 안을 때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죠. 세 개의 음봉을 감싸 안을 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나오면 한국 시장 굉장히 강한 겁니다. 무지하게 강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조정은 있어야지, 그죠? 조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작은 음봉이라도 나와. 그리고 여기에서 양봉이 나올 거야. 이게 정상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 다음에 올라와요. 요 부분까지는 결과적으로는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더 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관 매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외국인보다는. 외국인이 좋아하는 것을 기관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기관이 좋아하는 것을 외국인이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필요充分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분 조건이지. 그래서 기관화되어 있는 장세에서 수익이 더 크게 만들어집니다. 잘만 따라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때예요.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조정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때라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한폐렴이 뭔 무서워? 그거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다 망가지고 다 죽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시장에 영향을 줄 건가 이것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 안에 자금은 움직인다는 얘기. 무슨 자금이 움직여요? 기관의 스마트 자금이 움직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했으면 1월달에 1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야. 1월 효과에 대한 수익을 1월달에 못 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설 이후에도 그대로 할래요? 그러면 안 되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어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광고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광고하지도 않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요번에 잘 잡으시면 됩니다. 잘하면 됩니다. 진짜 1월 초, 1월 2일처럼 개인 투자자들 그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쐈는지 아세요? 2020년도 다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신용까지 썼어요. 그 부분을 보면 진짜 짜릿해요.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그 부분을 보면 진짜 짜릿해요. 이게 1월 2일이잖아요. 코스닥 22포인트 마이너스 났죠. 이날 어땠어요? 22포인트 이거 다 잊어먹었을 거야 아마. 1월 3일날 어땠어요? 이날이요 29포인트까지 올라갔었잖아. 그리고 플러스 1포인트로 끝난 거잖아. 맞죠 그죠? 그리고 21포인트 또 내렸죠. 1월 6일날 1월 7일날 20포인트 올랐죠. 1월 8일날 24포인트 내렸죠. 그리고 또 35포인트 오르고 쭉 하고 오른 거죠 그죠? 외국인들 사고 그쵸? 특히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특히 이때 뭐예요? 이때 많이 올라온 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나오면서 그게 외국인들 입김에 맞아서 움직인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조정받고 움직이다가 여기서 또 빨래질 당하는 거죠. 22포인트 빠지고 27포인트 오르고 지금 21포인트 23일날 내렸고 끝내는 22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관들이 매수했거든. 외국인들이 팔다가 기관들이 사니까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외국인들이 샀어요. 근데 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2일날 1월 22일날 제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외국인들이 얼마를 팔았어요? 3천억을 팔았어요. 9월을 선물을. 결과적으로는 코스피에서 잡아보세요.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2일날 잡아보세요. 코스피에서 22일날 27포인트 이렇게 올라오고 21일날 이렇게 빠질 때. 자, 여기 보세요. 22일날 외국인들은 어차피 파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파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쵸? 여기서. 기관들이 이거 일부러 사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조씩이나 파는 데에서 2천억 정도 샀다고 해서 이게 크게 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으니까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서 선물 한번 볼까요? 선물. 22일날? 요게 지금 680억 샀다라고 보이죠? 이게 22일날 3,800억 정도 샀다가 680억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3천억 이상 파는 거죠. 결과적으로 22일날 주가 올라올 때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그리고 또 3천억 또 팔았죠. 23일날. 그러니까 주가가 21포인트 내릴 수밖에 없죠. 여기에 코스피에서 기관들이 4,700억을 팔았잖아요. 바로 전날 2,800억 사고 얼마 안 된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부분에 1월 2일서부터 여기서부터 기관들은 주구장창 파는 겁니다. 4조 넘게. 외국인들은 사다가 주춤해서 설 리스크에 대한 해지 들어간 거고 개인 투자자들 초장에 5천억 샀다가 세됐죠. 그죠? 이 부분이 신용까지 들어왔다. 그 부분이 신용까지 들어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등락을 만들어내서 리스크에 대한 여건을 시장에서 주어놓고 떨리게끔 만든다라고 한다면 신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신용이 털려서 나올 수 있게끔 조성을 해야 해요. 분위기를 조성을 아니면 주가를 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조정 양상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 조정 양상이 지금은 제시되고 있는 여건에서 바로 23일 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빠진다는 게 아니라 조정이라는 거야. 그 대역이 있으니까, 밴드 대역이 있으니까 조정이라는 거야. 그 조정의 끝, 이 부분이 얼만큼이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230포인트 요게 마지노선이고,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2200포인트까지. 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2200포인트까지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가, 이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투자하는 부분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기관의 스마트 머니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태까지 4조 이상이라는 이 금액을 팔아놨기 때문에, 그쵸? 이제 감이 오죠. 이제 4조 이상이라는 이 금액을 팔아놨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하는 쪽에서 기관화되어 있는 자금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알려드린 거죠. 종목을 비교를 해서 알려드린 거죠. 비교를 한 거죠.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왔다. 240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올라왔다. 누가 샀느냐? 여기 파란색 보이시나요? 파란색? 이 파란색이 바로 기관이다. 기관이 여태까지 팔았는데 이런 걸 사잖아. 그럼 기관화되어 있고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기관의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쪽은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거야. 이런 종목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을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수익을 못 낸 겁니다. 수익을 내셨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내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고, 설 연휴 이후에 시장을 추적하는 이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당장에 제가 방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신뢰감이 있을 겁니다. 신빙성 상황. 이게 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도움이 됐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나요? 현재 이 시간에 지금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시는 다운의 회원 잘 오신 겁니다.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의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괜찮죠? 그죠? 자, 일단은 광고를 좀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저는요 스마트 밴드를 운영합니다. 저는 스마트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 밴드는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리딩 방송을 하는데요. 리딩 방송은 오전 8시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이게 오전 방송이고, 오후 방송은 3시에서 4시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방송을 합니다. 일요일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요일 날 전체적으로 한 주에 매매에 대한 종목 풀을 제시를 하고, 종목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간 시장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일요일 날 8시에 하는데요. 회원 교육을 8시에 하는데, 그때가 아마 그 공개 방송 하기가 제일 좋은 때예요. 하지만 저는 회원을 위해서 진짜 일요일 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이 대체 휴일로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27일 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때에 제가 종목을 지금 다 뽑아놨습니다. 연휴 동안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매매 시나리오를 정립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은 매수, 수요일 날은 중간 점검 피드백을 해야 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결과 분석이니까 매수한 것을 매도합니다. 스윙 트레이딩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매수,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매도, 요 공식으로 움직이는 득한 스마트 밴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10%의 수익 라인과 5%의 손절 라인,
그리고 주중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윙 투자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매매 종목에 대한 미리 선정을 해서 시나리오까지 해서 전략과 종목을 미리 알려드려요. 전체를 미리 알려드려요.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목요일과 금요일 매도, 이렇게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포트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일단 스윙 트레이딩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 3일 정도. 그러니까 오래 끌고 가는 것을 오래 끌고 가려고 하진 않아요. 종목에 오래 끌고 가면 질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스마트하게 그 부분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잘라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잘라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까미유엔 씨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19% 정도, 최고 수익률이 19% 정도 나왔으니까 그 수익을 이제 더 먹을 거를 못 먹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그거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프로래도.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건 32%까지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스윙 트레이딩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주의 가치 중심과 황금 라인, 아까도 얘기했죠. 유튜브에 대한 부분에 황금 라인, 240 라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해러 들어왔으면 좋겠고, 유튜브는 무료니까. 그리고 전체 들어오셨을 때 구독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릴 때에 알림 설정이 되면은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쪽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런 황금 라인에 해당하는 종목 위주로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진짜 이 종목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장기 투자가 들어가요. 요거는 시장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 우량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전체적으로는 스윙 트레이딩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매수,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피드백, 월요일날, 화요일 매수, 수요일은 피드백, 목요일, 금요일은 매도.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을 좋아하고요.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투자자를 원하냐 하면 시장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내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제가 시황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려요. 미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진짜 일요일날 교육 시간에 다 얘기를 합니다. 종목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그리고 어떤 매매? 스마트하게 계좌를 운영하는데요. 주간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월요일, 화요일 날 매수, 그쵸? 목요일, 금요일 날 매도. 목요일 날 매도했으면 금요일 날은 교육방송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 전략, 요 부분을 통해서 주간 단위의 수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가려는 투자자들. 요런 쪽이 저희 방에 들어오고요. 여태까지 1월 효과가 안 나타났다. 1월 효과 못 먹었어요. 대표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방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가입 금액이 나와 있죠. ARS로 가입하면은 3일을 더 드립니다. 또 ARS의 가입 전화번호는 02-3490-4653이에요. 2개월에 88만원인데요. 1개월을 더 드립니다. 3개월에 55만원. 그러니까 3개월 나누기 55만원 하면은 18만원 꼴이에요. 18만원 정도 한 달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 이후에 저하고 같이 매매할 수 있게끔 준비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설 연휴가 끝나는 부분에 28일이 화요일이고 화요일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나는 화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27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27일이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때 합니다. 그죠? 네, 교육을 이때 해요. 물론 이제 그 27일 날 제가 야간 그 한국경제 TV 방송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일만 7시에 시작을 할 겁니다. 7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요때 들어와셔야지 시장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이걸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겠죠. 세운 그런 상황에서 종목 풀을 드려요. 내가 요번 주에 이 종목을 매매할 겁니다 라고 종목을 관심 종목에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요. 그 종목 안에서 선별을 한 게 나이백이야. 그 종목 안에서 선별을 한 게 까미유엔씨고 사마콘덴스고 베롤이고 이런 종목이에요.
뉴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27일 날이 휴일이니까 28일부터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27일 날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입니다. 모든 것은 그때 다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월요일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린 스마트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이번 주는 27일날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7일날 들어오면 28일날 들어오면 27일날 들어온 부분을 또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녹화는 해놓으니까 제가 그거 듣는데 놓쳐버린다니까.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미리 듣고 움직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브렉시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쏠쏠치 않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 놔야 되는 상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매매를 할 때 그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설명을 하겠지만 전략까지 세워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27일 날 다 설명을 하니까 27일 날 들어오셔야 꼭 그쪽으로 들어와서 본방사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은 할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플러스 3일 더 드리는 것과 지금 3개월에 55만 원이니까 18만 원꼴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은 콜센터의 직원이 아마 출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하기를 할 때에도 여기 이쪽으로 ARS 023490-4653 이쪽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웹에서 이쪽을 눌러서 구매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분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시장 자체가 크게 오래 갖고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정 부분 우리가 트레이딩,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스윙 트레이딩, 그러니까 짧게 끊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트레이딩이 맞습니다. 종목에 대한 편중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관화되어 있는 기관 매수, 즉 기관의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쪽에 종목들 이런 쪽을 여러분들한테 매매는 문자로 들어갑니다. 문자로 매매는 문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일요일 날 계속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시황 관련되어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밴드에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유튜브에는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여기에 보면은 자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실전 고수 기법 이런 것들 중에서 진짜 PER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대로 좀 알아보자. 아니 진짜 고수 기법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자. 돌파갭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진짜 다이버전시가 뭔지, 그 다음에 EV 에비타가 뭔지, ETF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기법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좀 보실 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거든요. 나이백 상한가 잡아냈다. 그 다음에 이런 여기에 보면은 사막 콘덴서 지금 제시한 거 이런 종목들도 다 있어요. 나이백 이런 것들 잡아낸 것들 이런 것들이 짤막짤막하게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매매하느냐, 그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저도 이제 꽤 많이 알려드렸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240 라인에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연말에 1월 효과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에 직접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언급을 했거든요. 진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저는 삼성증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삼성 서울병원에 지금 4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들어누워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롯데. 그쵸? 그렇다면은 이쪽도 아마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구조, 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삼성물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죠.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오는 거 봐보세요. 누가 사요? 파란색? 파란색? 여기 보이시죠? 그죠? 파란색 여기 보이시죠? 기관이 사잖아요. 어디서 움직였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디서 움직였어요? 바로 240에서 움직였어요. 이게 240 라인이잖아요. 그쵸? 240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또 이런 것, 이 부분을 팔거나 아니면은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 대납이나 물납을 통해서 상속세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알려드렸지만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 지금 거기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이에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240에서 상승할 수 있는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여기에 관련돼 있고 해당하는 종목들을 제가 일요일 날 다 알려드린다고. 우리는 미리 알고 움직여야 되거든. 이거 지금 기관이 움직인 거죠. 아까 설명한 부분에서 제가 기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회원님들이 잘 들으셔서 진짜 1월 효과 못 느끼신 분들이 1월달, 2월달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설 연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매매를 조각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때라고.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신중하게 설명을 드린 거. 그 부분에서 제가 날카롭게 얘기한 부분이 여기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을 편중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단편적으로 얘기하고 편중적으로 얘기하는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본다는 게 아니고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본다는 게 주가가 조정받는다라고 본다는 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주가에 대한 위치 이 부분에서 진짜 수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야. 그래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주가가 내린다 치더라도 종목에 의해서 수익은 낼 수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와도 종목 잘못 투자하면은 또 진짜 깡통도 나고 바닥도 찍고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엄청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회원님들은 편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지금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장세일 수도 있어요. 주가가 조정받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스마트화 되어 있는 기관의 자금들이 움직인다면 그 부분을 잘 추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 해서처럼 진짜 일진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진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 이후에 더 기관의 스마트 머니가 기승을 부릴 수. 이 부분을 추격을 해서 매매를 하려면 지금까지 안 된 상황이라면 현재의 상태에서 바꿔보는 것도 답이 된다. 그래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스마트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아침에 2시간 8시부터 10시 오후에는 3시에서 4시 그래서 4시 제가 20분에 공개 방송하는 이거 끝나고 준비를 해서 20분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은 일요일날 다 얘기한다. 시황 매매 종목까지 매매 종목의 풀을 얘기하고 월요일과 화요일날 매수 수요일날은 피드백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스마트하게 잊지 마시고요. 여태까지 이 부분 꼭 지켜가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 확실하게 지키고 있고 스윙 라인 확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주중에 스윙 투자자로 일요일날 매매 종목을 미리 선정을 해서 월화 매수 목금 매도
가격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RS로 결제하면 플러스 3일 추가 지급. 그 다음에 2개월에 88만원인데 55만원으로 할인하고 지금 현재 플러스 1개월을 더 드리니까 3개월에 55만원 꼴이니까 18만원 정도. 가입할 수 있는 번호는 023490-4653. 외부로도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로 체크를 해서 들어오. 자, 이렇게 제가 이것 얘기하고 저것 얘기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손실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음봉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더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오히려 음봉이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 횡보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가격 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주가의 대역은 여기에서 제가 선분을 그려놓은 것처럼 요 안에 움직일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 마지노선을 두고 한다라고 한다면 21선이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21선과 닿는 요 포인트가 몇 포인트예요? 2230포인트. 그러니까 2230포인트가 훼손된다라고 한다면 2200포인트는 각오해야 되는 거라. 그 밴드 대역에서 그렇다고 매매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누가 움직이는 거? 기관의 스마트머니가 또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보유 종목은 맞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유 종목은요. 4종목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4종목 내에서 움직입니다. 우리 회원님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4종목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딱. 왜냐하면은 그게 제일 편해요. 종목이 많다고 해서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목이 적어서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박박 나는 거 아니에요. 황금 비율, 그래서 황금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비율에 맞춰서 제가 들어오시면은 매매에 대한 부분이나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제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물어봐도 잘 설명. 최근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카페 들어와서 후기를 보셔도 괜찮아요. 후기를 보셔도 괜찮고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나이백 회원 방송 매매한 것들 이런 거 들어보면 까미 ENC 매매한 거 이런 거 찾아서 보셔도 그거는 실시간 회원 방송에서 직접 매매를 하고 직접 그때의 현실에서 멘트를 했었던 거 보고 느껴보시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되도록이면 빨리 들어오는 게 좋지 않느냐. 이왕 들어오려면 1월 27일 날 들어와요. 1월 27일 날이 28일 날 들어오지 마세요. 28일 날 막 질문하면은 정신없어요. 27일 날 들어와서 27일 날 일요일 날 그러니까 대체 휴일이잖아요. 그때 교육할 때 그때 다 듣고 그날 그러니까 27일 날 관심 종목에다 딱 등록을 해놔야 돼. 그리고 28일 날 화요일 날 딱 됐을 때 그 관심 종목이 움직이는 부분 선별해서 매매.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미리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 종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종목을 안 벗어나요. 벗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종목이 나이백이 상한가 나온 거예요. 그 종목이 까미 ENC가 더블이 나온 겁니다. 그 종목이 사마콘덴서가 15% 수익률이 나. 배럴이 12%, 11% 수익. 뉴가 10% 수익이 나온. 삼성물산이 주구장창 올라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라리 반도체 본류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 부분이 적중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벌써 2020년도 1월달이 또 지나가네요. 그죠? 설 연휴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고 우한 폐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대체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업종들이 있다라는 거.
누구를 쫓아서 매매해야 돼요? 기관화 장세, 특히 기관의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쪽, 이쪽을 추적해서 매매를 하면 승산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 2020년도에는 돈 냄새가 난다. 아직도 1월 효과 못 느꼈어요? 1월 효과를 못 느꼈다면 투자 방법을 바꾸시오. 방해됩니다. 2020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상반기 놓치면 안 됩니다. 4월 달에 선거가 있는 3, 4월 달에 누가 알겠어요? 다른 어떤 때의 선거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줄지. 선거 관련돼 있는 테마주를 하는 게 아니라 따블에 따따블을 내려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부분을 내 손아귀, 내 계좌에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져가야 2020년도 수익금을 확보할 수 있다.